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빠졌는데 우리만 빠진 게 아니라 베트남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했거든요. 중국, 홍콩은 또 장중에 훨씬 더 많이 빠졌다가 이제 낙폭을 좀 줄이는 그 정도 움직임이었죠. 중국 쪽에서 나온 재료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경계를 좀 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모양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최근에 3주 동안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 빼고 다 음봉,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21선까지 깨고 내려가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주식 들고 넘어가기에는 뭔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조금은 이제 연말 앞두고 이런저런 어떤 변수 앞두고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하락 종목 수가 역대 한 25위권 정도 될 겁니다. 한 1261개.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 많은 거에 비하면 또 지수 낙폭이 또 그렇게 큰 건 아니었는데, 한 달 후의 데이터들, 그러니까 한 달 후에는 평균적으로 이 정도 1250개 이상의 하락 종목이 나오면 평균적으로 한 달 후에는 지수가 올라가 있는 경향이 많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보시다시피 100%다 올라갔다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한 달에 어떻게 된다 이거보다는 그냥 오늘 매도가 많았구나, 이 정도로만 우리가 일단 이제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영향을 준 뉴스들 보면 중국의 어떤 경계, 이게 컸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누적된 피로감, 이런 것들이 커져서 하도 제로 코로나 가둬놓고 막 검사 자꾸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많이 커진 거예요. 오늘 청와대에서 나왔던 어떤 시위, 프리드만 방정식 공식 가지고 막 시위를 한대요. 이게 이제 프리드만인데 이걸 갖다가 보여주는 이유가, 그러니까 더 맨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의미한다고 저 방정식을 보여주면서 또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중국 사람들이 연이어 이제 시위를 하면서 이게 혹시 좀 정세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소비가 불안해지지 않을까? 골드만삭스에서는 조금 반대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자체가 중국은 이미 방역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속도를 좀 빠르게 앞당기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중국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부담이 주식시장의 매도를 이끌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일정이 줄줄이 있다라는 점, 주요 지표, 파월의 연설, 이런 일정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를 자꾸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인플레이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연준이 그만큼 금리를 올림에 따라 그에 따른 경기 침체가 발생하기 시작할 거고, 그 부분을 투자자들이 막다뜨리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경계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긍정적인 메시지는 아니니까 시장을 좀 흔드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락 종목 수가 많았던 건, 그러니까 시장에서 네옴 관련된 종목군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이제 그 고객 예탁금 추이거든요. 예탁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추세로 보면.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는데 네옴 관련주들이 자꾸 올라가고 하니까 자금이 여기에 쏠리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되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또다시 5만 원 되네 만에 5만 전자 됐다, 6만 전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투자자들이 빠졌을 때 좀 매수로 붙어줘야 되는데 그런 결정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좀 자신감이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나마 이제 초반 대비 매도를 많이 줄이긴 했지만 어쨌든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투자 오늘 또 매도를 했죠. 근데 금융투자는 전통적으로 12월에는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 매도는 그렇게 의식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양시장을 매도를 했다. 근데 반면에 선물과 옵션 쪽에서는 오늘 좀 너무 빠진 거 아니야? 이래서 반등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베팅을 남긴 거는 그나마 좀 다행. 좀 일방적으로 밑으로 두들겨 패기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보자, 요 정도의 움직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으로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하이닉스 이렇게 봐야 된다고 했는데, 하이닉스 빼놓고는 세 종목은 매수 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완전히 떠난다, 이런 분위기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근데 SK 관련된 종목군들이 매도 상위에 있는 게 좀 특징이었죠. 그게 특징이었고, 기관 쪽은 LG전자, LG전자 전장 관련된 사업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게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사실 매도를 보면 삼성전자 시가총액 1, 2, 3위가 매도 1, 2, 3위였잖아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거 매도 쪽에 포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락을 외국인들이 매도해서라기보다는 초반에는 외국인들 때문에 빠진 거고, 초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기관이 좀 많이 이제 역할을 좀 해준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2차전지 쪽 한동안 매수 쪽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매수 쪽으로 많이 이제 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엔터주가 또 그러니까 매수로 들어와 있고 일부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매수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위메이들은 뭐 최근에 좀 게임주들이 한동안 좀 매수 쪽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매도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고 있고요. 기관들은 이제 2차전지 쪽을 쪼개서 매매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뭐 나무가라든가 이런 종목들 최근에 이제 추세가 괜찮고 또 오늘 보고서도 나온 종목인데 아프리카 TV도 그렇고 여기 매수 쪽에 포진해 있는 종목들을 보면 최근에 일관성 있게 매수 들어가고 추세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종목들을 좀 골라서 들어가서 수익률 게임을 자잘하게 벌이고 있다. 요런 것도 좀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슈를 보면 파월 의장 발언이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연준 인사들 발언이 또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예습하는 시간이 되겠죠. 파월은 센 발언할 거고, 그러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발언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FOMC 의사록에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냐. 근데 사람들이 이미 좀 연준 인사들을 양측의 도전으로 보는 시각도 좀 있어가지고 이 발언의 여파가 예전보다 그렇게 커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발언에 따른 채권금리 동향, 발언을 세게 해도 금리가 안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지난주까지는. 그게 유지가 되는지.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이게 정치 문제로 비화될 거냐. 이게 이제 대대적인 뭐 천안문 시위 뭐 이 상황으로까지 이제 재현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에서 에휴 어쩔 수 없구나라고 해서 풀어주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게 될지 요 구도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번 주에 주 초반까지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쉽게 매수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매수했다 하더라도 규모가 좀 미미했고 그래서 저게 12월 중순은 뭐냐면 CPI. CPI가 한 번 더 낮게 나오면은 그때는 확신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기다릴지 아니면 파월과 고용지표 전후까지만 보고서 이번 주 후반부터 움직일지 요것도 이제 중요한 변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좀 매매 안 한다면 12월 중순까지는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 구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전선 관련주, 가구 관련된 종목군들만 일부 올라갔는데 전선이 이제 네온 관련된 수주, 인프라 구축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전선 쪽에 잘 아는 그 분들이 있어서 한번 알아보니까 실제로 관련해서 뭐 수주 이런 거 없고 돈은 또 엉뚱한 데서 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쪽에서 이제 돈이 잘 벌려서 그쪽에서 벌고 있지 지금 뭐 내용 관련해서는 실제로 뭐 회사 내에서도 별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없다고 하거든요. 시장에서 만들어낸 테마죠. 아주 장기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개별적인 전선주들 보면 최근에 특정 분야에서 갑자기 수주가 확 늘어서 없어서 못 파는 분야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선주 볼 때는 개별적으로 좀 따로따로 놓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네옴 관련주들이 실체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수주에 대해서 이제 좀 너무 앞서가는 종목들도 있고 어떤 건 실제 기대주도 있고 해서 좀 구분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미국 대통령 임기별 상승률인데 3년 차에 제일 좋다라는 것도 있고 이건 뭐냐면 분기로 또 쪼갠 거거든요. 그러면 2년 차 4분기부터 3년 차 1, 2분기까지 계속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만 보면 미국은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 같은 경우 독특하게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겹쳐 있어서 근데 미국 투자들이 최근에 보면 이제 다우지수가 상대적으로 견조해서 또 저걸 또 믿는 투자들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발 재료에 대해서 미국이 버텨주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들도 좀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겠구나라고 이제 움직일 수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움직임 전통적으로 11월도 강했고 4분기 내년도 1분기까지도 강한 그 패턴에서 이제 좀 유지가 돼주느냐 요것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월드컵 가나하고 하잖아요. 3승 3패 역대 A매치 전적이 3승 3패인데요. 되게 특이한 게 다득점이 나요. 항상 어디가 이기든 3골 이상 다 나는 그러니까 83년도에 대통령배 축구대회에서 한 거 말고는 3골 이상이 다 터졌거든요. 뭐 3골 4골 평균 한 3.5골 정도 터졌어요. 그러니까 통계대로 보면 오늘도 난타전 나오고 뭐 이왕이면 뭐 우리가 이기면 좋죠. 그래서 골수가 과거 패턴대로 나오게 될지 이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평균대로 보면 한 뭐 3대1 이기면 적당할 것 같은데 뭐 이건 또 결과 바로 나오겠죠. 뭐. 예, 어쨌든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 주시고 많은 방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